한 잔, 식후에 한 잔, 퇴근 전에 또 한 잔. 정말 요즘 수시로 습관처럼 먹는 커피. 자, 그중에서도 커피 믹스를 마실 때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로 휘젓지 마라. 매번 하는 건데? 봉지로 줘야 맛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죠. 고맛에 하는 거야. 자, 그 이유는요. 커피 믹스 봉지로 휘휘 젓는 순간 한 잔의 커피가 아닌 한 잔의 환경 호르몬 물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하긴 했었어.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요. 포장지 중간에 있는 즉 잉크가 인쇄된 부분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인쇄 성분이 융출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절취선 부분에는 충격적입니다. 바로 납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속이에요. 이게 또 그 절취된 그쪽으로 저어야 맛있거든요. 나 완전 제대로 잘못하고 있었네. 왜냐면 이게 딱 이게 뜯잖아요. 그 뜯은 자리에 설탕이랑 커피가루가 약간 묻어 있다고요. 그거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그거 마저 녹여 먹는다는 생각을 했죠. 환경 호르몬에 직격탄을 맞으셨네. 제일 좋은 건 이제 티스푼으로 네. 젓는 게 제일 좋죠. 항상 빛에 두시고 저으시는 게 낫죠. 자, 하루 한 잔의 커피는 약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자,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커피를 거의 슈퍼푸드급으로 만드는 헬시 시크릿이 있습니다. 뭐죠? 진저, 생강입니다. 이거 뭔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생강이요? 고소한 풍미의 커피와 독특하고 매운 향이 나는 생강과의 만남.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향 조합이 너무 센데. 자, 2015년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위암, 췌장암, 간암, 대장암 등 소화기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강과 커피가 만나면 항산화 성분 효능이 배가 되는 거죠. 진정한 시너지. 커피 한 잔에 생강청 한 티스푼만 넣으면 쌉쌀함과 쓴맛 그리고 단맛이 절묘한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기분도 맛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효능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두 번째로 소개할 플러스 원. 머쉬룸, 버섯입니다. 아니 버섯을 커피에 넣으라고요? 쌍화차의 비주얼이 떠오르거든요. 그래. 뭐 전골도 아니고 왜 넣느냐 예. 이런 지적 하실 텐데 여러분 아무 버섯이나 다 넣는 건 아니고요. 커피를 위해 넣는 버섯은 따로 있습니다. 2017년 영국의 티 일간지에서 선정한 세계 5대 슈퍼푸드 중 하나. 약용 버섯의 왕, 차가버섯. 차가버섯. 폭한의 추위를 견디고 시베리아 자작나무에서 자란 차가버섯이 항암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돼 있어 천연 암 치료제로 불리자 커피에 차가버섯 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서 넣어 마시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커피 한 잔의 여유와 건강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르죠. 커피 공화국. 아 진짜 많이 먹어요. 저는 진짜 하루 평균 3잔 이상 먹는 거예요. 진짜. 오죽하면 얼죽아란 말이 나오겠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는 전통차의 반열까지 오른 이 커피. 자, 그런데 2020년엔 말이죠. 그냥 커피 말고 이 커피에 눈을 확 떠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스페셜티. 자, 스페셜티란 말이죠. 자, 원산지 특유의 커피 맛을 잘하는 고품질 커피를 말하는데요. 스페셜티가 뜨는 이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 잔을 마시더라도 진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수준이 대한민국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커피 애호가들이 추천하는 스페셜티가 무엇이냐? 바로 게이샤 커피입니다. 게이샤 커피는 1931년 에티오피아 서남부 지역의 게이샤 마을에서 처음 발견된 품종으로요. 이후에 케냐, 탄자니아, 파나마 등지로 전해져 재배되기 시작했고요. 2004년 파나마의 농부 다니엘 패터슨이 파나마 최고의 커피를 가리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 대회 이 게이샤 커피를 출품했는데 이 마치 커피잔 안에서 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대입찬을 했습니다. 전 세계 커피 업계 혜성처럼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최근이군요. 참고로요, 이 스페셜티들이 보통 일반 커피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 5배가량 비쌉니다. 최고가로 거래된 거는 450g, 원두 이만큼이 90만 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특별한 맛 궁금하시죠? 저 오 기자가요, 요즘 때는 스페셜티 카페를 취재해 왔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곳은요,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 위치한 샌피 커피. 자, 지역별 제철 원두로 내린 최정상급 게이샤 커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3, 4개월마다 최상급 원두를 낙찰받아 최고의 스페셜티를 판매하는데요. 지금은요, 자두의 달콤함과 잘 익은 오렌지 산미가 느껴지는 파나마 데보라 제스퍼 게이샤가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시즌마다 또 달라진다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요.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저기를 가봐야겠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커피 그래피삐. 이곳만의 시그니처는요, 바로 게이샤 그라니타. 과일과 와인 또는 샴페인을 넣고 얼린 이탈리아식 여름 디저트 그라니타를 응용한 메뉴인데요. 과일, 주류 대신 게이샤 원두를 넣어 만들었는데요. 근데 빙질이 좋다. 눈꽃 빙수네. 한 입 드시면요, 눈꽃 얼음이 싹 녹으면서 커피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게이샤 원두 특유의 산미와 꽃향이 입안에 확 퍼져서 색다른 커피의 신세계에 빠진다고 합니다. 나 지금 침 나와. 그러니까 저게 커피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얼린 다음에 그걸 다시 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죽기 전에 꼭 마셔봐야 한다는 신이 내린 커피. 2020년에는 게이샤 커피로 커피의 신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 해외에 갔을 때 꼭 사오는 필수 쇼핑 리스트. 뭐 베트남에 가면 GP 커피, 말레이시아에 가면 RB 카페 등 각국을 대표하는 인스턴트 커피들 많이 사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트 가면 선물로 사기 너무 좋잖아. 일단 커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커피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21세기 문화재는 커피 믹스입니다. 일단 세계 최초 타이틀 있죠. 그리고 커피콩 하나 나지 않았던 커피 불모지에서 탄생했다는 탄생 스토리 좋고요. 다방의 전유물이었던 커피를 가정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커피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같이 추운 날 등산하러 가서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봉지에 소분해온 인스턴트 커피 가루 꺼내고 프림 꺼내고 설탕 꺼내고 이거 일일이 챙기고 꺼내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지만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있다면 보온병 열고 타기만 하면 끝!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커피 믹스를 만든 기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커피 믹스가 탄생한 것은 1976년 12월 국내 식품 전문 기업 D사에서 출시한 맥스비 커피 믹스인데요. 당시만 해도 커피 믹스는 녹차 티백 같은 파우치 형태로요. 저랬어. 커피 한 잔 분량의 커피가루와 크림, 설탕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커피 믹스의 시대가 개막했는데요. 이후에 1996년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인 스틱형 커피 믹스입니다. 스틱 봉지에 커피와 크림, 설탕을 차례로 담아 섞이지 않게 포장하는 기술을 구축했고요. 그때부터 커피를 탈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대박이다.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커피 믹스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 전 세계에 커피 믹스 문화를 전파했고요. 더 나아가 모카 맛, 티라미수 라떼, 바닐라 라떼, 아이스 돌체 라떼, 심지어는 민트 초코까지 다양한 맛의 커피 믹스가 등장하면서 커피 애호가들이 편리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7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팔자, 온돌에 이어 커피 믹스가 5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5위? 아니 훈민정음과 커피 믹스가 같은 동급. 뭐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줬다는 거니까.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커피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350석 잔의 커피를 마시고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의 카페만 18,535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바리스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가 누구냐? 바로 120여 년 전인 대한제국 시절 국내외 귀빈들에게 서양 요리를 대접하던 황실 전례관 독일인인 마리 앙투아네트 손탁이었습니다. 손타교사. 손탕 교사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미국의 천문학자인 퍼시벌 로웰의 저서에 의하면 1884년에 조선에서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미 조선에 커피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죠. 1896년에 아관 파천 당시 손탁은 고종의 식사를 책임진과 동시에 고종에게 갑에 커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종이 손탁이 내린 커피를 하루에도 몇 잔씩이나 마실 만큼 국내 최초의 커피 애호가가 됐다고 합니다. 천천히 드셔보시죠. 물론 뭐 그때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황실 수석 바리스타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종이 마시는 커피는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황제가 먹던 커피에 관심 있으십니까? 어떤 네. 품종입니까? 고종의 취향을 저격한 커피 스타일을 알려드리면요. 당시에는 뚝배기 같은 그릇에 커피가루를 넣고 물과 함께 끓인 후에요. 그 끓인 물을 체나 천에 거르거나 가루가 가라앉은 후에 위에 있는 맑은 물을 떠서 먹었다는데 오호. 참고로 이 방법이 커피의 본고장인 에티오피아의 전통 커피 내리는 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두 종류 워낙에 많잖아요. 조선시대는 어디서 온 원두를 어떤 걸 먹었을까요? 취재해보니까 당시 신문에 커피 판매 광고가 있었습니다. 1896년에 독립신문 영문판에 실린 최초의 커피 판매 광고. 독일인 고스찰키가 운영하는 서울 정동의 상점에서 막 볶은 모카 커피, 자바 커피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바, 인도네시아군요. 요게 조선시대의 당시에 아주 인기 커피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커피 가격 궁금하시죠? 네. 예, 가격이요. 70에서 75센트. 당시 엽전 5냥 정도의 가치로 쌀 2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요. 진짜 비쌌네. 저게 지금 커피가 캐비어 거의 반값이에요. 밑에 러시안 캐비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890년대 조선의 커피는 일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겁니다. 커피를 많이 마셨으면 이제 카페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근데 분분해요. 네네. 1895년에 고종이 손탁에게 서울 정동의 29번지 소재의 한옥과 토지를 하사합니다. 이후에 이 한옥을 서양식으로 개조하면서 손탁의 사저가 되고요. 이 손탁의 사저가 서양인들의 사교의 장이 됩니다. 1902년에 본격적으로 호텔로 증축을 하면서 이 손탁빈관 1층에 정동구락부라고 불리는 레스토랑이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외국인과 특권층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 정동구락부가 유명해지면서 서민들에게도 커피, 가베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